네, 여러분, 그 색다른 재료가 나왔죠. 네, 미디어젠과 관련해서 소송 등의 판결 결정과 관련된 공시가 지난 10월 10일에 나왔는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KMX 측에서 했었는데요. 네, 이것을 취하하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취하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받을 건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 미디어젠 입장에서는요. 청신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소송을 걸었던 KMX 측, 그러니까 KMX가 주요 주주입니다. 주요 주주예요. 키맥스가 제일 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뭔가 청신호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이거 거래 재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적자를 보이다가 금년 상반기에 흑자로 반전해서 되게 더블 정도 시세가 가능할 수 있는 실적주. 네,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요것도 여러분 그 한번 매매하셔서 크게 대박 한번 내세요. 자, 그럼 미디어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찍는 데 상당한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심사 대상 여부의 판결이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 좀 드렸죠.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장부 및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횡령 배임건과 관련해서 긍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횡령 배임건과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일단 들어간 것은 지금 이거는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가처분 신청 취하의 건이 금융당국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하튼 좀 과거보다 많이 그 누그러진 그런 입장인데 사실 뭐 3억대 횡령이라는 건 금액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직원과 직원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횡령배임건이 발생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그 지난번에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악의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번에 그 공시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진행이 된 사업 컨설팅 계약, 그리고 직원에 대한 대여금을 줬단 말이에요. 네, 이것에 대한 것을 횡령보험으로 몰았다. 요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네, 직원에 대한 대여금을 줄 때 사실 그 직원은 월급을 받잖아요. 네,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월급이 담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뢰가 담보가 되는 거지. 뭐 담보를 꼭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 컨설팅 계약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건은 결국 과거에 서로의 다툼이 이 건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앙금이 이런 그 횡령배임건의 발생의 전초가 제공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미디어젠 관련해서 기사를 좀 보시면은요. 과거에 2024년 7월 29일에 자, 미디어젠 경영권 분쟁건에 대한 얘기가 이게 나왔었던 거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해묵은 얘기입니다. 그죠? 네, 해묵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왔지만은 이 그
요약을 드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감사 하고 그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그 키맥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열람권 그 소송을 걸었던 측이 저기죠. KMX. 예, KMX. 이쪽이 이제 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쪽은 이제 전 고대표라고 있어요. 네, 고대표하고 이번에 됐었던 그 송대표. 이쪽하고 이제 이사회. 이쪽이 이제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에 어떤 그 기싸움 같은 것이 결국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횡령배임 혐의로 결국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송 대표가 이번에 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 박감사 측이나 키맥스 쪽이나 KMX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로 그 건으로 불협 화음이 있었던 그런 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앙금이 좀 있기 때문에 선임 문제, 그러니까 감사 선임 문제로 불거진 건이에요. 네, 그 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박감사가 이제 미디어젠 감사 요런 건에 이제 그 앙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젠 감사를 하기 위해서 태성회계법인의 내부 감사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감사 재료 제출 거부해서 감사 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좀 받아가지고요. 이 건이 결국 이제 빌미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앙금이 바로 가라앉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일단 결과를 좀 봐야 될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건에 대한 것들은 제가 미디어젠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계속적인 그 신속한 소식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확히 신속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물론 결과는 이제 10월 29일 날 나옵니다만은 그 이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또는 신속한 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날 심사 결과 나오고서 거래가 재개됐을 때의 방향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를 좀 해보고요. 그 결과를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 미디어젠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요 새로운 바뀐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도움은 제가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아시겠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겁니다. 문자 꼭 주시고요. 저도 확실하게 한번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